네, 락스는 살균 소독 효과가 워낙 강력해서 자칫 잘못 사용을 해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되고요. 또 피부에 닿으면 화상이 생길 정도로 독한 성분입니다. 그런데 이런 락스를 사람에게 부어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것도 며느리가 80대 시어머니에게 한 일입니다. 사건은 올해 초 경북 예천의 한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가정불화로 17년 동안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한 44살 김모 씨. 하지만 전 남편은 약속대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요. 시어머니마저도 번번이 거절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우면 고아원에 보내라고 외면을 했습니다. 화가 난 며느리는 올해 3월 어느 날 새벽에 한때 시어머니였던 80살 유모 씨의 집에 찾아갑니다. 며느리는 잠들어 있던 시어머니 얼굴을 이불로 덮어 씌우고요. 또 청테이프로 양다리를 묶었습니다.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락스 1리터를 시어머니 얼굴에 쏟아 부었습니다. 결국 이 시어머니 질식해서 사망을 했고요. 며느리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.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화가 나 시어머니를 락스로 살해한 며느리.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?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니, 양육비를 안 줘서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. 그런데 문제는 방식도 너무나 잔인합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잔인한데요. 사실 이 청테이프로 묶고 이제 락스를 이제 부어서 했는데 락스가 그 염수 성분이 있습니다. 청소하는데 좀 약간 희석돼서 약한 산성이지만요. 저거 얼굴에 부으면 실명하고요. 화상 입는 거 확실합니다. 그런데 나름대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. 살해한 이후에 얼굴하고 다리 부위 쪽을 다 부었거든요. 손하고. 이거는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고요. 청테이프로 묶어가지고. 신체 부위에 묻은 지문을 없앤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갈 때부터 자기 차에 젖은 휴지를 번호판을 가리고 붙여서 그래가지고 가서 이 범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분히 이제 뭐 우울증도 있었고 정신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분히 어떤 계획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여성분의 범죄를 저진 이제 여성분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. 92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계속해서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요.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하고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그리고 양육비 소송이 이제 해서 결국 80만 원을 받겠는데 그것도 한 푼도 못 받았고요. 결국 10여 군데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우울증 약을 먹었고, 물론 이것이 범죄의 어떤 이유가 되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. 하지만 이 여성분도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한 귀퉁이로 좀 내몰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이거는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이다. 그런 요소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세요? 물론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던 네. 것은 맞으니까. 근데 이제 훨씬 우리가 느끼는 보통 얘기하는 고부간의 갈등보다는 아주 심각하고 깊고 오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범죄는 분명히 아주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한 범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. 근데 그 전의 스토리를 보면 이제 한 여자로서 굉장히 정말 이제 슬프고 불쌍한 인생을 산 것은 맞지요. 그런데다가 아까 설명해 주신 데다가 아이들을 키우게 양육비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원에 보내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.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성이 굉장히 복수감이나 분노감에 시달렸을 사로잡혔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일이 저질렀는데 글쎄 여기 너무 이제 방법이 끔찍하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에 내몰린 어떤 한 여성의 인생 비극을 보는 것 같아서 또 씁쓸하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일치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. 지금 몇 년형 받았죠? 15년형 받았죠. 그런데 아까 우리 이향수 평론가나 아니면 김옥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판결 15년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범죄 수법의 잔혹성으로 봤었을 때는 15년보다 더 중한 형도 가능했다라고 20년 이상도 가능했다라고 보이는데 적어도 최소한 이런 사정들이 양형에는 참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. 양육비 갈등 참 많습니다.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버젓이 있고 약속과 칠수도 안 줘버리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특히 아직까지도 상당수 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경우가 종종 벌어져요. 거기에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정말 너무너무 아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는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 사람들이 저렇게 떠밀려 버리면
그 컸던 사랑만큼이나 무게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여인이 결코 잘했다는 생각 안 드는데 그러나 이 여인을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만든 것도 만든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.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이들은 지금 큰 아이들이에요. 지금 1992년에 결혼을 하고 8년부터 별거를 했으니까 사실 아이들은 20살이 넘었을 가능성이 지금 높죠.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이 여성이 혼자서 이 아들 어린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정말 뭐 80만 원 아버지한테도 못 받고 이러면서 뭐 국가에서 조금의 기초수급을 받아서 살았다고 하는데요. 현재 본인은 우울장 약을 10군데에서 타서 먹을 정도면 본인의 심신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기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이제 또 20살 넘었다고 해도 이렇게 불쌍한 엄마와 15년 이상을 떨어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비극이 되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좀 우울하죠? 예, 저도 참 우울합니다.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.